경제학자 폴 세미우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모든 사람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다라고요. 지금 일본은행 BOJ의 금리 인상을 앞둔 시장의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긴축이라는 악재에 떨고 있을 때 이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이 안도감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짜 공포는 금리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것이 엔화라는 이 속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거. 오늘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긴축 뒤에 숨겨진 안도랠리의 가능성을 읽고 이 역사적인 산트랠리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이런 구조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데 시장이 오를 수 있다는 말, 모순처럼 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진짜 스위치는 금리가 아니라 엔화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해하시면은 BOJ가 금리를 올리는 날에 오히려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또 워런 버핏 이야기가 왜 같이 붙는지까지 한 방에 연결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은 위험자산이 떨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거는 금리가 오르면은 돈이 비싸진다라는 단순한 설명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의 기계장치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통화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돈이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그 정답은 엔화였습니다. 엔화는 빌리기가 쉬웠고요. 금리도 낮았고,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 자산을 샀습니다. 미국 주식도 샀고요. 달러 채권도 샀고 코인도 샀습니다. 이 구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싸게 빌려서 비싼 곳에 투자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BOJ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요. 이 게임의 전제가 조금씩 깨집니다. 이 금리가 조금 오른다고 세상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준이 아니라 방향성인데 이 방향이 바뀌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부터 엔화로 빌리는 게 예전만큼 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금리표를 보는 게 아니라 엔화의 속도를 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모순이 나오는데요. 이 BOJ가 금리를 올리는 게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왜 연말에 시장이 오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시장은 확정 자체보다도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금리 인상은 나쁜 뉴스처럼 들리겠지만요. 그게 이미 예상이 되고 충분히 가격에 반영돼 있으면은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은 이미 겁을 먹었고 이미 포지션을 줄였고 이미 연말을 앞두고 방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은 일단 이번 이벤트는 끝났다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BOJ 이벤트는 인상 여부보다 그 이후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런 질문입니다. BOJ가 이번에 올리고 나서 그 다음은 언제이고 또 얼마나 빠르게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보도 흐름은 추가 인상 의지는 보이되 이 속도는 경제 반응을 보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거. 이런 톤이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은 그걸 시장 친화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모순도 같이 보셔야겠죠. 일본은 금리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재정과 채권이 같이 움직입니다. 일본 쪽의 재정 우려가 커지면은 국채 금리가 튀고요. 국채 금리가 튀면은 엔화가 다시 흔들리고 엔화가 흔들리면은 BOJ는 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BOJ는 시장을 달래는 말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엔화가 다시 약해지는 거를 막는 시도도 줘야 됩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금리가 아니라 엔화입니다. BOJ의 금리는 엔화를 움직이게 하는 손잡이고요. 엔화는 전 세계 레버리지를 움직이게 하는 스위치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시야를 넓혀보자면은 만약에 일본이 긴축을 한다. 그렇다면 위험자산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동시에 완화 쪽으로 움직이면 그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최근에 미국은 금리를 내렸고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향성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조합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연말 산타랠리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이 BOJ는 예정된 인상을 하고요. 메시지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절이 되고 미국은 금리 완화 쪽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악재가 끝났다는 심리랑 유동성이 다시 돈다라는 심리가 겹치게 되면서 연말 반등이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BOJ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엔화가 갑자기 강해질 수도 있어요. 엔화가 갑자기 강해진다라는 거는 엔화로 빌려서 만들어둔 포지션을 급하게 접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포지션을 접는다는 말은 누군가는 주식을 팔고 또 누군가는 코인을 팔고 누군가는 달러 자산을 줄인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딱딱해집니다. 유동성이 말라붙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이제 워런 버핏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버핏이 달러가 무너질 것 같아서 엔화를 샀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버핏이 올해 직접 말한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이 통화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재정이 통제 불가능해지는 게 더 무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큰 해외 투자를 한다면은
그 나라 통화로 금융을 조달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달러 폭락을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통화 리스크를 구조로 관리한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크셔의 공시를 보면은 엔화 표시 채무가 존재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엔화를 사서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엔화로 빚을 지는 방식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 이 방식은 해외 자산을 가질 때 통화 노출을 중립화하는 전형적인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금리가 아니라 엔화라는 거고, 워런 버핏의 포지션도 시장의 공포도 산타랠리 기대감도 결국에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의해 가지고 같은 그림 안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지금 리플 XRP는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자산일수록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평단 관리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안내드리는 자료도 레버리지나 단타가 아니라요, 현물 기준으로만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로 좁혀보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이런 거시 이벤트에서 내가 관심 없는 때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코인 시장이 아직도 레버리지 비중이 높고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을 바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엔화 캐리 트레이드가 흔들리면은 레버리지 포지션이 가장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에 현물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벤트 전후로 방향보다 변동성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코인 쪽에도 제도권 파이프가 빠르게 깔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현물 암호화폐 ETF의 상장 기준이 일반화되는 쪽으로 길이 열렸고요. 그 흐름 속에서 XRP도 ETF라는 이 유통 채널이 생겼습니다. 이건 가격 예측이 아니라 시장의 성질이 바뀌는 문제라는 거고, 이 개인이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시장에서 기관의 자금이 상품 형태로 들어오는 시장으로 성격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 XRP는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인프라 쪽에서 그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이 미국 은행 규제 당국이 리플 같은 기업한테 트러스트 뱅크 설립을 예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게다가 리플은 RLUSD를 여러 체인으로 확장하는 이런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코인 가격보다 달러가 온체인에서 돌아가는 길이 커진다는 뜻인 거고, 여기서 리플 XRP의 자리를 현실적으로 정의하자면요, XRP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자산이 아니라 규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결제, 정산의 유동성 구조 안에서 쓰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넓혀가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단기 가격만 보면은 답답할 수 있겠지만요, 그 구조를 보면은 산업의 파이프가 바뀌는 구간이겠죠. 그렇다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 과연 산타랠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이 BOJ의 인상이 예상 범위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 톤이 시장이 감당 가능한 속도로 정리되고 엔화가 급격한 강세로 튀지 않으면서 미국의 완화가 시장 유동성에 실제로 작동한다면은 연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튀는 순간 그 반등은 현물 랠리가 아니라 청산 이후의 공백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 시장의 아이러니는요, 마치 삼국지의 제갈량이 성문을 활짝 열고 검은고를 탔던 이 공성계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성문이 열린 거, 금리 인상은 보통 이 시장한테 공포지만요, 제갈량이라는 BOJ 성루에서 이 평온하게 검은고를 타면서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보내자 이 사마이는 오히려 의심을 거두고 물러났습니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요, 금리 인상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만약에 BOJ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할지라도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평온한 연주를 들려준다면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선물과 함께 산타랠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이 제갈량의 검은고 줄이 끊어지는 순간 엔화 급등이라는 이 평화는 깨지면서 묶여있던 배드, 레버리지는 순식간에 뒤집히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금리라는 소음이 아니라 엔화라는 선율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내 멘탈은 더 단단해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같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요. 지금 하락한다고 해서 여기서 전부 다 매도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런 하락을 과하게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락은 시장의 고장 신호가 아니라 원래 반복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하락이라는 구간을 얼마나 덤덤하게 받아내고 얼마나 차분하게 견뎌낼 수 있는지겠죠. 이 시기에 감정이 앞서면은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원래 세워뒀던 계획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계획한 매도의 시점과 기간이 분명히 있다면은 지금의 하락은 그 계획을 망가뜨릴 이유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이런 하락장을 담담하게 지나온 사람이 나중에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승의 시기에서 빛을 보는 사람은요, 하락의 시간을 잘 견뎌낸 사람이고 공포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지금 하락 구간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야 될 과정으로 바라보시길 바래요. 시장은 늘 그래왔고요. 이 구간을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결국에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코인 시장은 하루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요. 이런 흐름들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 차트랑 심리,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선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